좀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1교시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교시는 약간 좀 가볍게 들어볼 수 있을 거고 오늘 문제는 2교시예요. 오늘 문제는 2교시예요. 오늘 2교시에는 정답률 8%짜리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전국 정답률 8%짜리 작년 수능 문제거든요. 작년 수능 문제를 좀 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고로 좀 많이 까다로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1교시로 가볍게 워밍업하고 우리 2일차부터 나갈 거예요. 2일차부터. 2일차 아직 다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갈 거예요. 교재는 22쪽입니다. 그래서 수원 22쪽에서부터 나갈 거고 야, 책 분리해라. 야, 책 분리해. 그거 분리돼. 문제지랑 답지랑 분리돼. 야, 너 뭐 행군하면서 왔니 오늘? 저 책이 안 뜯으면 되게 무겁던데? 그렇지 않아? 야, 안 뜯으면 좀 무거울 텐데? 왜 신문물을 알았다라는 표정? 보통 그렇게 두꺼운 책들은 다 분리가 됩니다. 답지는 나중에 집 가서 분리하시고요. 응? 그거 알아? 그거 되게 잘 분리되는 유일한 방법은 따뜻한 공간에선 잘 분리돼요. 그거 알아? 선 넘네 아주 그냥. 선 넘네. 아주 그냥 분리를 이상한 데서 하려고 그래. 아주 그냥. 책과 책 사이를 찢으라 그랬지 누가 책과 책을 찢으라 그랬지 누가 책을 찢으라 그랬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22쪽에 3번. 지난 시간에 여기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오늘?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몇 분 컷? 2분 안 걸릴걸? 이거 진짜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냥 풀어요.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이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되게 쉽게 푸는 문제니까요. 여기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이거 하나만 알고 갑시다. 여기는 5의 2x제곱입니다. 우리한테는 5의 x제곱을 줬습니다. 그럼 얘는 5의 x제곱의 거듭제곱으로 다시 한 번 더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있죠? 그럼 5의 x제곱에 얘는 몇 제곱이냐면 2제곱이에요. 거기에 더하기 얘는 2만 뺄래요? 아니면 마이너스 2를 뺄래요?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2를 뺄래요? 그럼 이렇게 빼. 그러니까 5의 x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그것도 나는 2제곱을 먼저 빼고 거기에 우리는 누구를 뺄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더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없이 빼봐. 그럼 얘는요. 5의 x제곱 대신에 다 루트 3만 들어오면 돼요. 너무 고맙단 말이지. 루트 3. 얘도 루트 3. 대놓고 얘기하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앞에 거는 3. 뒤에 거는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에다가 3의 마이너스 1제곱 몇 분의 몇이니까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몇 분의 몇? 그치,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3에다가 3분의 1 더하시면 돼요. 정답 3분의 얼마? 끝. 정답 몇 번이에요? 눈치 빠른 사람들. 실제로 이거 1분 컷하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2학년 문제예요. 그래서 2학년 문제였기 때문에 되게 쉬웠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가볍게 워밍업하고 원래 6번도 해주려고 했는데 6번 미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되겠니? 여기까지는요. 뒤로 넘어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어떻게 좀 복습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 26쪽으로 가겠습니다. 26쪽에 16번부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생각해보니까 수원도 정답률 8%. 정답률 44%. 이거 44%도 거의 대부분 찍어서 맞춘 애들. 찍어서 맞춘 애들이 참 많았다. 수원도 어려운 문제들 천국이네요. 수투도 어려운 문제들 천국이었는데. 자, 그나마 쉬운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쉬워요. 얘는 쉬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줘야 되는 건 여기서는 두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우리는 저기 루트 씌워놓은 게 첫 번째 거는 2분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이죠. 얘가 대놓고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1번이에요. 동그라미 칠 거. 얘가 일단 첫 번째 대놓고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들 숙제 풀었으면 아마 이 문제 풀었을 거예요. 아주 그냥. 아닌가? 내가 그 숙제는 평가원 문제만 해가지고 안 풀었을라나? 그래서 여기 자연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자연수가 되고 싶다에 초점을 맞춰봐. 그럼 자연수가 되고 싶다의 초점은 일단은 누가 첫 번째로 날아가야 된다? 분모 날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모보다 제일 먼저 일단 누구 먼저 날려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치, 루트. 이 루트 날려버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분모도 날려버려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뭐랑 뭐를 인정하지 않냐면 근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호 날려버려야 되고 뭐도 날려야 되냐면요 분모도 날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호와 분모를 날리러 갑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쟤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 있는 루트에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2분의 우리는 여기 있는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로 합쳐도 돼, 안 돼? 되지 않아요? 왜? 2들끼리 계산이 되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2들끼리 계산을 해봐. 그럼 루트 씌웠을 때. 그럼 얘가 그러면 2의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 2들끼리 합치면 2의 몇 제곱이 돼요? 그쵸? a-1제곱이 되죠. 거기에 우린 누구를 곱해주는 것이 되는 거냐면 5의 b제곱을 곱해준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루트는 몇이냐면 얘가 현재 2루트죠. 그럼 루트도 지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가 있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수로 다 바꿔서 계산을 하니까 결국 얘가 2의 a-1제곱에 결국 우리는 5의 b제곱 곱한 거에 2분의 1제곱이 되면서 2분의 1을 서로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 1을 서로에게 다 나눠주게 된 결국 얘를 쓰게 되면 결국 얘가 결국 여기 있었던 2에 결국 우리는 얘가 누가 되냐면 이렇게 잡아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a-1제곱이 되었고 거기에 우리는 곱하기 누가 되었냐면 5에 결국 얘가 몇 분의 몇 제곱이 되었냐면 2분의 b제곱이 됩니다. 그때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냐면 얘가 지금 현재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연수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1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지수의 측면에서 자연수를 판단하는 건 더 쉬워요. 왜? 루트 분모를 없애버린다는 건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요 지수들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있는 얘 지수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연수 아니면 하나가 더 돼요. 누구까지는 돼요? 0까지는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0 아니면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0 또는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 날리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모 날려야 되고 누구 날려야 돼? 여기 마이너스도 날려야 돼.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답 나왔지? 왜?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분모 2를 날려야 돼. 누가? 위에 있는 a-1이.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 그래서 a-1은 그래서 뭐의 배수가 된다라는 조건 첫 번째와 그래서 a-1은 뭐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a-1이 2의 배수 즉 얘가 현재 짝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짝수가 된다는 조건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 자체도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b 자체도 뭐의 배수가 된다? 그치? b 자체도 2의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b 자체도 우리는 짝수가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1을 뺀 게 2의 배수래요. 그럼 a 자체는 짝수가 돼야 돼요? 아니면 홀수가 돼야 돼요? 그치? a 자체는 홀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a는 홀수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1부터 다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홀수 전체, 얘 b는 짝수 전체.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은 찾아주면 돼요. 이게 1번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서는요. 결국 뭐를 제안해줬냐면 A랑 B가 될 수 있는 애들의 후보들을 정해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후보들을 정해준 상태에서 우리는 2번을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얘 3루트 2의 A-1제곱 분의 3의 B제곱이 이번에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동그라미 칠 거는 자연수, 유리수? 그치? 유리수죠. 그럼 유리수가 된다는 건 분수까지는 다 인정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수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다시 하면 누구만 없어지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얘는 누구만 없애기만 하면 돼? 루트, 즉 근호만 없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번은 그래서 근호만 없어집니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저기 있는 2번 조건도 풉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번 조건을 풀게 되면 결국은 얘 3루트는요. 아예 그냥 지수로 바꿔버릴게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앞에 것도 다 지수로 바꿔서 풀 수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맞니?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 지수로 바꿔서 보게 된다면 봐봐.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래서 2의 a 더하기 1제곱분의 분자가 3의 b제곱이지. 거기에 누가 될 거냐면은 결국 3루트니까 몇 분의 몇 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3루트니까 몇 분의 몇 제곱이야 이거? 그렇지. 이 정도는 바로 튀어나와야지 고3이요. 그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분의 1제곱 위아래로 똑같이 다 나눠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있지? 위아래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얘네들 위아래로 똑같이 나눠주게 되면서 결국 나는 여기 있는 3의 그래서 누가 되었냐면 여기 있는 얘 그래서 3의 3분의 b제곱 곱하기 우리는 2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서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3분의 누가 되었냐면 a 더하기 1제곱이 되었답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이 순간 우리는 바로 딱 끝났습니다. 왜? 이게 지금 현재 뭐가 되었으면 좋겠냐 그랬냐면 얘가 현재 유리수가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면 얘가 유리수가 된다는 거 결국 누구만 날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분모만 날리면 된다. 즉 여기는 얘 지수 두 개가 있는데 이 지수가 그냥 뭐야? 마이너스까지 이제 다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지수는 어차피 분수니까 만나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까지 인정이 된 얘가 그냥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마이너스까지 인정한 정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즉 분수만 아니면 돼요. 만나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또 조건이 정해져요. 끝났습니다. 그럼 이게 다란 말이지. 그래서 B는 그래서 또 뭐의 배수가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치. B는 그래서 또 3의 배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B는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찾아줘야 돼요. 그럼 3의 배수인 짝수. 다시 한번 뭐의 배수가 딱 제격이야? 6의 배수들이 다 딱 제격이죠. 결국 뭐야? 여기는 B는 그래서 6의 배수라고 우리가 종합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앞에 조건에서 짝수라는 조건이 나왔고 거기 우리는 3의 배수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더 더해준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최소 공배수 찾아주면 끝나지? 그 최소 공배수를 찾아봤더니 그게 6의 배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B는 6의 배수이기만 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 더하기 1을 가게 되면 여기는 A 더하기 1도 마찬가지 뭐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3의 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1이 3의 배수예요. 그치? 그런데 우린 여기 아까 잡았던 여기 있는 얘 A가 뭐라 그랬냐면 홀수라 그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홀수들 중에서 결국 뭐가 되냐면 1을 더하면은요 최종적으로는 짝수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A 더하기 1은 최종적으로 짝수가 되죠. A가 홀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얘랑 얘를 종합하면은 결국 뭐야? 짝수인 3의 배수를 찾아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짝수인 3의 배수 가장 작은 게 또 누구니까? 6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 A 더하기 1이 또 6의 배수구나.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은 해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고 나서 틀리는 이유들을 한번 볼까? 여기서 한 20%가 그렇게 해서 틀렸을 텐데 그럼 여기에서 얘 6의 배수라고 해놓고 그럼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러면은 B가 가장 작은 건 당연히 6이겠지. 6의 배수 가장 작으려면 6이면 되니까. 그러면서 A도 마찬가지 6 써가지고 6 더하기 6 해서 12 하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찍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왜? 12가 여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해서 13을 고르고 틀린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비슷한 게 13 같잖아. 그러고 틀려요.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6의 배수라고 얘기한 건 A예요? A 더하기 1이에요? A 더하기 1이 6의 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 가장 작으려면 그게 6이 돼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뭐야? A 더하기 1이 6이에요. 그러면 A 자체로만 보자면 6이에요? 5예요? 5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은 하나 더한 게 6이 됐다는 건 그럼 그 하나 더하기 전의 숫자는 그 하나만큼 빼면 되잖아. 그래서 A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그래서 A가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5 더하기 6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 더하기 6이 최소값입니다.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11.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었다? 1번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가 지수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었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가볍게 그냥 뭐 하면 돼? 지수로 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숫자가 나오는 게 생길 거고 숫자가 안 나오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황 봐서 잘 구별만 잘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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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해피 타임. 너무 마음에 드는, 너무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저기 벌써 뭐 죽었죠? 빨리 안 살아나? 다시 부활 안 해? 뭐 게임 캐릭터요? 이 뭐 8%짜리 보자마자 바로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네가 뭐 게임 캐릭터니? 아니요, 8% 거쳐야 된대요. 오늘 뒤에는 44였죠. 누가 4% 같은 소리 하고 있어. 4%짜리 문제도 오늘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아쉽게 시간이 안 나와서 4%는 못해요. 그리고 4%짜리 문제들은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가야 있어요. 그리고 수투는 미분 가야 나와요. 미분 가면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수원에서는 4%짜리 정답률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4%짜리. 그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마지막 문제거든요. 그 마지막 문제는 싹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다 필요 없어. 마지막 문제 무조건 어디서 나와? 미분에서 나와. 그러니까 미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니네가 의외로 미분의 수투 때 되게 쉽게 배우거든요.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착각이에요. 수투는 가장 심오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미분이 제일 어려워요. 원래는 미분이 제일 어려워요. 적분이 그나마 쉬워요. 그러면 왜 적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거 미분이랑 섞어버리잖아. 미분이랑 섞으면은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되게 심오한 체계예요. 그래서 대학 이제 수학 전공자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과목이 해석학이라고 있어요. 해석학이 뭐냐? 그 미분 적분 다루는 거예요. 미분 적분을 엄밀하게 따져서 보는 게 해석학이거든. 그래서 그때 다 포기 안 되잖아. 그거를 뭐 통달하면은 나머지는 10대 거래요. 난 물론 어느 정도 통달을 한 사람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학은 버렸지만 그 3학년 과정이었던 복수 해석학은 잘했거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너네도 마찬가지예요.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은요, 결국은 정복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정답률이 8%밖에 안 됐던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죠. 2021년에 나왔었던 2022학년도 6월 모평 고3 이게 아마 21번 문제였을 거예요. 출처 보면은 아마 21번이 맞을 텐데요. 그 21번 문제였고 이때의 이 수능이 되게 어렵기로 소문난 수능이죠. 되게 어렵기로 소문이 났던. 그래서 선택 수능 첫 해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능을 보게 한 지 딱 첫 해. 그때 치렀던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21번 문제 주관식 거의 29번급으로 나왔던 문제였고요. 그때는 선택 수능이니까 문이과의 구별을 좀 해야 됐던 그런 수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좀 난이도가 꽤 빡세게 나왔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랑은 좀 달라요. 지금 그래도 수원수투가 그나마 조금은 쉽게 나오는데 이때는 그딴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원아! 너 어제 몇 시간 잤어? 왜 4시간밖에 못 잤지? 아, 오케이. 정신 차리고 잘. 그럼 늦게 잤다는 소리잖아. 뭐 하느라 늦게 잤냐? 놀았구만. 죽으려고 놀았구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살아났어. 갑자기 살아났어. 이렇게 관심을 주니까 살아나잖아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입니다. fx는 현재 두 가지 조건을 줬어요. 첫 번째 몇 차 함수? 밑줄 2차 함수. 그 다음에 최고차이 계수가 얼마? 끝. 그래서 최고차이 계수가 1. 그러니까 fx는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fx를 일단은 세워보게 되면 fx는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예요. 인정? 여기까지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랑 나 조건을 같이 한 번 더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가랑 나 조건을 같이 한 번 더 찾아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 조건, 나 조건을 같이 한 번 더 풀어보게 되는데 그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 조건을 풀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가 조건을 풀게 되면 우리는 현재 저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x n제곱 마이너스 64에다가 fx를 곱해서 만들어낸 0입니다. 자, 그럼 얘가 일단 몇 차 방정식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일단 냅둬요.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무조건 몇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해봐요. 지금부터 너네가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이 방정식의 실근은 몇 개다? 이제부터 니들이 해석을 해야 돼. 이거를 해석하면 성공이야. 그때 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방정식은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 실근은 두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네 개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나오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몇 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실근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네들을 곱해서 어쨌든 다 인수분해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인수분해 해봤을 때 얘가 다 각각은 중근 가졌는데 실근은 다른 것은 두 개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두 개씩 갖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두 개씩 갖고 있는. 그래서 얘는 실근의 개수가 4개입니다. 이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실근 4개입니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근을 결정하는 건 얘죠. 얘가 몇 개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겠지. 하지만 우린 이미 대충 눈치는 채요.
여기는 fx가 현재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야. 다시 한번 얘가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fx는 제로.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요 식은 여기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최대 몇 개예요? 최대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2차 방정식인데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최대 몇 개냐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얘가 현재 최대 2개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최대 2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fx가 만들 수 있는 건 2개가 끝이에요. 그러면 얘 4개 만들려면 여기 앞에 있는 요 파란색 네모도 지금 이제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0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얘가 최대 2개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는 최소 2개인 거예요. 그치? 얘가 하나 더 낮아도 되고 얘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최소 2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봐봐. 얘는 최소 2개를 갖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알아요. 이거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최소 2개 나오는데 하필이면 저기 있는 제가 xn제곱 마이너스 64는 제로다라는 요 방정식 자체가 우리는 다시 쓰게 되면 어떤 수 x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x냐면은 n제곱해서 뭐 만들어주는 64 만들어주는 그 x를 찾는 거지. 결국 뭐야? 이 64의 n제곱근의 개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그 x는 64의 n제곱근의 개수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n제곱근의 개수를 구한다는 말 때문에 이미 뭐가 돼버렸냐면 얘 n제곱근은요 홀수 짝수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홀수는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무조건 1개밖에 안 나오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얘가 짝수 제곱근일 때 최대 2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얘도 2개는 못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최소 2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최소 개수가 최대 개수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뭐야? 얘 그냥 2개밖에 안 갖는다는 소리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더 낮추면은 우리가 얘기해오고자 했던 실근 4개를 못 만들어요. fx랑 같이 융합을 해버리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근 4개를 어차피 못 만드니까 결국 뭐야? 얘 최대, 얘도 최대. 최대로 끌어올렸더니 그제서야 겨우 4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뭐야? 64n제곱근 얘가 그래서 2개밖에 안 나왔구나. 이렇게 되어야 돼.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너네 이거 해석 다 했어? 그럼 8%를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네가 이게 8%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해석하면 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지금 이 방정식의 뜻 이해했어요? 이 방정식의 뜻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윤성이 여기까지 됐어? 왜 내 눈치만 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봐. 심오하죠? 그러니까 오답률 높을만 하지, 이거 지금. 너네 학교는 작년에 이거 나왔을 텐데, 동상고. 작년에 소원할 때 이 문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교 시험 문제. 이거 비슷한 거 하나 있었을 텐데, 니네 학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얘네 학교는 없었어요. 쟤네 학교는 아직 저기까지는 안 갔어. 곧 갈 것 같아. 곧 갈 것 같아. 밑에 애들은 고통을 받는 거지. 너 말고.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어쨌든 이거 최대 2개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얘도 2개밖에 안 돼요. 끝. 게임 끝났습니다. 그럼 얘가 2개 나와야 돼.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럼 여기 n제곱근의 실수의 개수가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가 2개가 나오려면 적어도 여기는 n은 홀수가 된다, 짝수가 된다? 얘가 홀수가 된다, 짝수가 된다? 적어도 그럼 저기 있는 n이 홀수, 짝수 둘 중에 뭐예요? 그치? 얘 그래서 짝수 제곱근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짝수 제곱근이 되면서 따라서 x 나왔네요. 그럼 x는 결국 뭐가 될 거냐면 그래서 x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는 결국은 플러스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그래서 여기는 x를 구하면 얘가 결국 2의 6제곱에 n분의 1제곱을 하니까 우리는 플러스 2의 우리는 n분의 6제곱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는 2의 n분의 6제곱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근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치?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지수를 가지고 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가 실근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뭐야? 얘네들이 겹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 두 개가 중근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도 얘네 둘입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도 얘네 둘입니다 라는 거를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을 한 얘가 이제부터 뭐가 되었냐면 이 잡아줬던 이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이 x값 두 개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중근이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중근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린 여기 있었던 제 fx를 잡아요. 그러니까 fx였던 저기 있는 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라고 주어졌던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찾았더니 그 실근이 하필이면 중분이었던 두 개.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의 결국 우리는 n분의 6제곱과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 겹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크니.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기 있는 2차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써볼 수 있죠. 왜?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거라는 거잖아.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인수분해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준다면 결국 얘가 괄호 두 개로 이렇게 묶이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결론적으로 0이에요.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보면 되고 어차피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었으니까 둘 다 그냥 x만 가지고 왔을 때 그 x에 얘네들을 집어넣었을 때 0 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첫 번째 건 그래서 나는 여기는 2의 n분의 6제곱을 뺄 수도 있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2의 n분의 6제곱을 더한 것이 이게 fx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끝났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왜? 이게 fx니까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현재 fx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요것만 결정해주면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치? 얘가 어떤 조건이 될까?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라고 나 동그라미. 그래서 최소값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이 차함수의 최소값 알지? 이렇게 범위가 제한이 안 되겠지? 무조건 어디서 최소값까지지? 무조건 꼭지점에서 갔죠. 다시 한번 뭐냐? 꼭지점 찾으라는 소리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야! 그럼 얘 인수분해 해봐. 아, 인수분해란다. 얘 전개해봐. 합쳐줘. 합쳐줘. 맞잖아. 맞불. 합쳐줘. 그럼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뭐 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둘을? 빼! 뭘 더해? 빼야지. 이거 복소수 아니야. 야, 이거 복소수 아니야. 복소수면 더하는 게 맞는데 얘 복소수 아니에요. 실수야. 그냥 빼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x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의 n분의 6제곱의 제곱을 빼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제곱도 위로 올라가니까 결국 얘는 x제곱에서 우리는 2의 n분의 12제곱을 빼주면 돼. 그러니까 최소값 뭐야? 꼭지점에서 갔는데 그럼 얘 0컴마지. x가 어차피 0일 때, 즉 얘가 0이 될 때가 꼭지점 가질 거라며.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소값 누구야? 얘네요.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최소값 결국 얘가 마이너스 2에 우린 여기 있는 n분의 12제곱이 되었는데 제가 음에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음에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치, 얘가 또 음의 정수야. 그러면 어차피 음의 정수에서 음은 이미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했네? 그러면 마이너스 이미 붙어있으니까 음은 만족했고 다시 한번 뭐냐? 끝났는데요? 왜? 음은 어차피 만족한 상태야. 그럼 얘가 그냥 뭐가 된다는 소리야?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전체 얘기하는 건데. 이거 전체 얘기하는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정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정수가 되면 된다는 소리잖아. 야, 그럼 정수가 되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지수가 뭐만 아니기만 하면 돼? 음수만 아니면 되죠. 그리고 뭐도 아니면 되냐면은 여기선 0도 안 되지. 왜? 분모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모니까 얘는 0도 안 되죠. 결국 뭐야? 우리는 분수만 아니면 된다 되시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우리는 분수가 아니면 돼. 어차피 분수는 안 될 거니까 얘는 자연수라서.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분수가 아니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 있는 n이 날아가기는 해야 되겠네요. 이 소리가 된 거예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에 있는 n이 날아갑니다. 그럼 n은 뭐의 약수가 되기만 하면은 분모는 다 날아갑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분수가 아니면은 돼. 그래서 n이 그래서 우리는 12의 약수가 되기만 하면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럼 12의 약수들을 다 읽어보세요. 뭐뭐뭐뭐뭐 있어요? 그치? 1, 2, 3, 4,
6, 12. 이게 현재 나를 통해서 잡아줄 수 있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n을 이미 가에서 제한했지. 뭐로? 가에서 제한했지. n은 뭐밖에 안 된다? 짝수밖에 안 된다고요. 왜? 그래야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푼 두 번째 나 조건 자체가 그냥 뭐야? 이 그냥 일단은 앞에 있는 저 거듭 제곱근이 두 개 나왔다는 전제 하에 푼 거야. 그러면 거듭 제곱근이 두 개가 나오고 싶으면 적어도 뭐야? 얘 짝수라는 조건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n제곱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한번 뭐야? 얘 6개 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만 와야 되는 거냐면은요. 12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얘가 짝수가 되는 거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12의 약수 중에서 짝수. 그럼 홀수만 다 날려버리면 되죠. 홀수 몇 개 날려버리면 돼요? 1, 3 날리면 되죠. 그래서 이 4개가 답이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다 자연수 n이거든. 얘네 다 뭐 하라는 게 정답이에요? 더하래잖아. 다 더하세요. 정답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24 되었습니다. 풀었어? 이거 맞췄어? 8%가 된 겁니다. 야, 지금 8%면은 알지? 2등급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걸 맞춰야 2등급이란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맞춰야 2등급이야. 알겠습니까? 왜? 수능 2등급이면요. 니네 알지? 수능 수학에서 2등급 받으면은요. 인하대는 그냥 들어가요. 문과 기준. 문과 기준 인하대 그냥 들어갑니다. 수능 수학 2등급이면. 참고로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까지는 그래도 한번 넣어볼 수는 있어요. 조금 상향으로. 알겠니? 다만 국어 영어가 점수가 잘 나온다는 전제 하에예요. 알겠냐? 국어 영어가 점수가 잘 나온다는 전제 하에예요.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 다 2등급을 찍고 간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탐구는 반영 비율이 조금 낮아요. 수학은 상대적으로 표점이 높아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 등급 잘 따놓으면은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 중앙대 정시 최초합 뭐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었죠. 수학 미적분 1등급 받고 국어 4등급 받았는데 최초합 됐대잖아요. 중앙대 정시로.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 그래서 국어가 그때부터 개빡세진 거 아니에요? 몰랐니? 그래서 그때부터 국어가 개빡세졌죠. 그러니까 다시 뭐냐? 너네 이 정도 기초를 이해하고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라고 프린트를 주잖아요. 이 문제 똑같이 있었어요. 1주차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풀어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니네 거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다 푼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도 문제들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몇 개의 개념을 섞어놓고 문제 안에서 너네가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요. 얘도 딱 그렇잖아요. 문제 안에 숨겨놨지. 이거 자체가 실근을 갖는다는 것 자체에서 얘가 몇 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거듭제곱근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학도 이제는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 얘들 뭐로 풀어야 되냐면요. 개념 가지고 풀어야 돼요. 지금 이거는 딱 그런 문제의 표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거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해 주자면은요. 21번은 좀 과해요. 21번은 과하고요. 뒤로 넘기면 28쪽에 세 문제 있어요. 실생활 활용이라고 해서 나오는 세 문제. 너네 뭐 내신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내신도 3학년 되면 안 내요. 내신도 3학년 되면 안 내요. 여기는 22, 24, 24는요. 그러니까 다 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실생활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25, 26은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26번은 버리시되 25번은 꼭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알겠니? 25번은 도전해보시고 26번은 버리세요. 알겠니? 기억, 니은, 디귿도 요즘은 수능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거 기억, 니은, 디귿 하나 잘못했다가 킬러로 규정돼가지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맞잖아. 너네 그 킬러 사례라고 해가지고 한번 사교육 카르텔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 사교육 카르텔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때 그거 할 때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킬러로 규정이 됐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빼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빼고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오히려 잘 나오죠. 이거 지금 만약에 낸다고 쳐봐. 지금은 옛날 문제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추세니까. 그럼 옛날 문제 돌려가지고 지금 여기 문제 만들었다라고 치면 그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만약에 이 문제 출제하고 싶어요. 몇 점으로 낼 것 같니? 당연히. 내가 이 문제 출제한다고 하자. 그럼 이 문제 몇 점으로 낼 것 같아요? 일단은? 4점 초반 아니면
아니요? 나는 이거 4점 후반.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 생각보다 뒤쪽에 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11번이었냐? 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 문제는 11번 문제거든요. 4쪽에 있는. 그러니까 4점이 딱 중간이에요. 그럼 얘가 왜 4점이 중간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어렵긴 어려운데 그 뒤에 있는 문제가 완전히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때는 진짜 등급이 많이 낮았을 때예요. 1등급까지 78점 확률과 통계 기준. 확률과 통계 기준은 1등급까지 78점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80만 넘어도 1등급 받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5문제는 일단 버리고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5문제는 버리고 간다. 이런 느낌이랐어 가지고 다시 한번 뭐냐면 이 문제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간부터 좀 난이도가 높게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작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나는 객관식을 따진다면 한 13번? 15개가 객관식이거든요. 15번이 끝이거든. 거기에서 우리가 13번 정도? 주관식을 낸다면 얘가 20번 정도는 차지할 수 있어요. 적어도.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만큼 얘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fx가 저따구로 생겼대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제 몇 차 함수? 제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때 저기 있는 저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저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냐면 2개라 그랬답니다. 일단은 저걸 나중에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일 때 상수 k의 값을 찾아달라는 게 우리 문제고요. 그럼 여기 있는 상수 k의 값은 어떻게 찾을래? 라고 한다면 저기 주어져 있죠. 자, 우리는 루트 3의 fn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같이 한번 봤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루트 3의 fn의 몇 제곱근이에요? 4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해석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루트 3의 fn제곱에 우리는 4제곱근.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4제곱근이잖아요. 그럼 4제곱근이면은요. 일단 어떤 수 x가 있는데 그 어떤 수 x를 일단은 몇 제곱할래? 어떤 수 x를 일단 몇 제곱할래? 4제곱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 x를 4제곱 해가지고 결국 나는 뭐 만들고 싶냐면 얘 만들고 싶죠. 근데 루트 때문에 되게 짜증나지? 그럼 루트 이거 분수로 바꿔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3의 몇 분의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냐면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2분의 fn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4제곱근을 찾을 거니까. 그럼 우리는 지수로 풀게 되면 4분의 1을 양변에 곱해서 x를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x 찾아주게 되면은 결국 얘가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3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8에 그래서 우리는 fn제곱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4제곱근이라며요. 그럼 4제곱근이면 이거 하나만 나와야 아니면 마이너스도 같이 나와요? 풀마 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마 같이 잡아주게 되면 그 실수가 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있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들을 다 찾았더니 이가 2개가 나왔는데 얘네들을 서로 뭐 하래요? 지금 현재 원하는 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4제곱근 중에서 실수였던 여기 있는 플러스 3에 난 여기 있는 8분의 결국 우리는 fn 제곱과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에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8분의 fn 제곱이 있는데 얘네들을 서로 곱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서로 곱해서 만들어낸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에 결국 얘네들을 서로 더하게 되면서 2배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4분의 그래서 우리는 fn 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얘가 현재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걸 계산할 때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 마이너스 9야. 그럼 마이너스 9는 여기 마이너스에 9잖아. 3의 몇 제곱이 돼요? 9는 3의 몇 제곱이에요?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3의 제곱입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진짜로 다 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봐봐. 그러면 이거 풀면 되지. 누구만 똑같이 맞춰주면 끝이야? 지수만 똑같이 맞춰주면 끝이야. 그럼 지수만 똑같이 맞출게요. 얘네 둘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만 똑같이 맞출게요. 그럼 끝났어요. 왜? 난 여기 있는 4분의 fn이라고 잡아준 게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냐면 2가 되기만 하면 된대요. 이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분의 fn이 2래요. 다시 한번 뭐야? 4 올라가니까 결국 우리는 fn 찾아주게 되면 fn이 얼마가 된대요? 8이 된대요. 그럼 fn이 8이래요. 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해주는 그 자연수 n의 개수, 즉 fx가 8이 되게 하는 그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이게 몇 개라고요? 2개. 이게 2개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해주는 그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았더니 그 자연수 n이 두 개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남은 건 얘 해석하는 거 남아 있습니다. 지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은 건 얘 해석하는 거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풀어주는 게 관건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마지막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풀어줄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풀겠습니다. 즉 fn이 8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죠. 다시 하면 여기는 자연수 n이라고 했지만 n은 어차피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x값이죠. 다시 한번 뭐냐? 여기는 n은 실근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만족해주는 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는 것을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이 자연수 n의 개수, 즉 여기 있는 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였다는 소리가 돼요? 얘가 현재 실근 2개였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얘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로잉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왜? 제가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예요. 위로 블로잉 그래프라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그래프에 대해서 K가 뭔지는 몰라도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여기에 대해서 추계방정식은 나오잖아요. 그치? 왜? 저기 있는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에 X좌표 가져오면 되는데 그 꼭지점에 X좌표가 얘가 0이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얼마냐면 2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2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요 그래프에 8이라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 그럼 8이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그 실근, 즉 다시 하면 자연수 n이 2개가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수 n이 2개가 나오려면 적어도 얘가 직선이 그려질 거야. 8이라는 직선이 그려질 건데 그 8이라는 직선이 그려질 때 얘는 적어도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돼요? 아래쪽에 그려져야 돼요? 그걸 생각해봐. 이걸 만족해주는 실근의 개수죠. 그럼 너네 1학년 때 배웠지? 2차 함수의 실근은 곡선과 직선 사이의 뭐의 개수랑 완벽하게 똑같다고요?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는 걸 배우죠. 1학년 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 교점이 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실근이 2개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교점이 2개가 되었다는 거거든. 그럼 얘가 현재 교점이 2개가 됐다라면 적어도 우리가 교점을 그릴 거잖아. 8이라는 직선을 그릴 거니까. 그럼 교점을 만들 때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냐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냐고? 밑에 것처럼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적어도. 끝! 다 나왔어요. 뭐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교점 2개를 만들어내요. 알파, 베타. 얘네 둘이 둘 다 뭐예요? 둘 다 뭐 해야 돼? 근인데 이 n이 뭐냐고. n이 뭐예요? 그래, 저런 조건들을 다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수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근 2개가 나왔는데 근 2개가 나왔는데 그 근 2개가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알파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자연수입니다. 하지만 알파는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2보다 작은 자연수 하나밖에 없지. 누구냐? 그래, 하나 1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은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 결론 x, 즉 다시 하면 여기 n이죠. 그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을 거냐면 1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1을 내가 숫자로 다시 한 번 더 써줄게요. 그럼 여기는 f1이 8이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그럼 저기에 1 집어넣을 수 있죠?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우린 여기는 f1을 찾게 되면 우리는 여기는 마이너스에 우리는 x 대신에 1 들어오죠? 그래서 1-2의 제곱에 우리는 더하기 누구 더할 거냐면 k 더할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k-1 나오죠? 얘가 얼마냐면 8이라고요. 그러니까 k 나왔지? k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k는 9예요. 그래서 상수 k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9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인지는 이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알겠죠? 정리하시고 잠깐 쉬지는 않을 거고요. 잠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조져야지. 지 밥 먹고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문자 안 보내주고 봐줬는데 지금까지도 안 기어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 조질 타임이라는 소리죠. 그쵸? 결석 문자 하나만 보내고 시작할게요. 바로 이어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오래 안 걸려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지수까지는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지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좀 과하긴 해요. 그래도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25번은 꼭 한번 풀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수를 마무리하고 왜 책을 덮지? 우리는 로그를 나갈 거예요. 자, 우리 로그는 지수야 친구예요? 역적이에요? 우리 지수와 로그는 친구 관계 아니면 역적 관계? 친구. 그 중에서도 완전 베프예요, 베프. 왜? 로그 자체는 지수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로그 계산하는 거야 뭐 니들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거기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건너뛴다 하더라도 가볍게 성질만 가볍게 복습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로그의 정의와 로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게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과 로그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 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개념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자면 첫 번째 나는 지금부터 너네에게 뭘 정리할 거냐면 그래서 로그가 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로그는 이미 알아요. 어떤 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떤 수를 x제곱했을 때 우리가 b가 된다라고 합시다. 이게 지수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갑자기 내가 궁금하긴 해요. 누가? 여기 있는 요 지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저 지수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그러는 거야. 거듭제곱근은요. 지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거듭제곱근은 여기 밑에 있는 밑을 찾는 거였다면 이 밑을 찾는 게 거듭제곱근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뭘 그렇게 보고 있냐? 안내 문자? 왜? 아, 내가 설마 여기에 뭐 로그를 안 넣었을까 봐? 나 여기에 분명히 안내 문자에 지수와 로그라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난 오늘 로그 나간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대신 4일차 안 나올게요. 3일차만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 여기는 밑을 찾는 게 거듭제곱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거듭제곱근을 찾는 게 여기 있는 밑을 찾는 거였다면 여기 있는 요 지수를 찾는 게 뭐냐? 그게 로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를 찾는 게 로그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저기 있는 지수 x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x를 찾게 되면 로그를 취해줬을 때 그럼 얘가 그래서 로그 니네 알아? 2학년 때 배웠으니까 로그 뭐에 뭐가 되었다? AB 아니면 BA 그치 밑에 있었던 친구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고 저기 등호 뒤에 있었던 친구가 진수로 내려오는 이런 친구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때 여기 있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밑이라 그러죠. 근데 이 밑은 아무거나 못 오죠. 그래서 우리가 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밑은 당연히 뭐보다 커야 돼요? 그치 밑은 0보다 큽니다. 동시에 밑은 절대 뭐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치 밑은 1이 안 된다는 조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밑은 양수이면서 동시에 1은 절대 안 됩니다. 나머지 다 되고 여기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저기 있는 저 친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친구 위에 있는 친구를 이걸 진수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 진수도 아무거나 못 오죠. 왜? 밑을 제한했으니까 결국 그 거듭제곱을 한 결과도 제한될 거라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밑을 양수 1이 아닌 것 이렇게 제한을 했으니까 그럼 b는 당연히 양수들만 우리가 거듭제곱 때려봐. 그럼 뭐밖에 안 나와? 양수를 아무리 거듭제곱 때려봐. 뭐밖에 안 나오냐? 양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진수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된다. 이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요즘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그거는 주관식으로 꼭 나오죠. 지금은. 그래서 주관식 1번으로 반드시 나오는 게 로그 방정식 아니면 로그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 풀었을 때는 당연히 해가 아무거나 못 온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해가 아무거나 못 온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로그 처음 할 때 이거를 좀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린 여기에 하나만 더 그냥 특징만 잡고 넘어가자면 상용 로그라고 있죠. 우리는 여기는 상용 로그는 뭐 옛날처럼 막 되게 중요한 거 막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상용 로그는 수학에서 적어도 고3이면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 어차피 그거 아니어도 될 거 많아. 그러니까 상용 로그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상용 로그죠. 우리 이거 밑을 생략하죠.
밑을 생략하는 로그는 밑이 얼마인 로그로 대체한다. 그거 하나입니다. 끝. 상용 로그는 정의만 알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상용 로그 이게 다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우린 얘네들을 짬뽕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짬뽕해서 풀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의 성질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로그의 성질은 니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바로 누가 있냐면요. 여기 있는 로그 밑이 뭐가 됐든 간에 진수가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로그 밑이 뭐가 됐든 간에 밑과 진수가 똑같습니다. 얘네 두가 바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진수가 1이야. 무조건 뭐 나와? 로그 밑이 뭐가 됐든 간에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나오는 값은 얼마다? 바로 여기다. 이거 바로 쳐넣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얘네들이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지워지면 1이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둘과 더불어서 두 번째 바로 우리는 밑이 같은 로그 두 개가 있다라고 쳐요. 그때 우리는 여기 있는 밑이 같은 로그가 있는데 얘네 둘을 더해서 나온 결과라고 합시다. 말을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이 같은 로그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는 더해보도록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밑이 같은 두 로그들을 더하면 하나로 합쳐서 진수들끼리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 진수들끼리 계산할 때 우린 얘네들을 서로 곱한다 아니면 나눈다? 그치, 곱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오히려 밑이 같은 로그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그 A에 M과 여기는 로그 A에 N이 있는데 둘을 빼겠죠. 그럼 얘네들을 빼게 되면은 진수들끼리 또 합쳐서 계산할 수 있는데 더하기에 나누기 반대 연산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더하기에 반대 연산이니까 결국 곱하기에도 반대 연산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M과 N을 그래서 나눈 결과가 나온다. 이게 3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런 성질도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이런 성질. 결국 우리는 로그 A, 결국 우리는 밑과 진수에 다 거듭제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들 다 튀어나올 수 있죠. 거듭제곱들은. 자, 그럼 거듭제곱들은 다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얘가 M 튀어나오고 N도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얘 튀어나오면 얘가 분자로 가요? 분모로 가요? 밑에서 나오는 건. 분모 밑으로 간다 그랬고 위에서 나온 게 분자로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n분의 n에 그래서 우리는 얘네 뭐야? 얘가 그래서 로그 a의 b예요.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로그는 밑을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로그 a의 b를 나는 지금부터 로그의 밑을 c라는 어떤 상수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밑 변환하겠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밑을 나는 지금부터 c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로그가 분모 분자로 바뀌게 되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밑 변환 결정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 분모에 있는 진수는 A 아니면 B? 그치, 밑에 게 밑에 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에 건 당연히 밑에 와 위에 와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알파하면 얘네 둘도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로그 A, B는 그래서 얘네 로그의 밑을 B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아래를 서로 바꾸게 되니까 결국 뭐야? 그냥 위아래 바뀌면 위아래도 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로그 그래서 B의 A분의 1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자유자재로 좀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2학년 때 들었던 성질들일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학년 때 들었던 성질들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서 다음 쉬운 문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34쪽에 3번입니다. 34쪽에 3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 로그가 일단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이 로그가 일단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정의되라.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로그는 아무렇게나 아무 숫자나 나왔을 때 정의되진 않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럼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우리가 풀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로그가 정의되고 싶습니다. 그럼 밑과 진수를 같이 한번 봤을 때 밑과 진수 모두 다 문자입니까? 숫자입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밑과 진수 모두 다 문자입니까? 숫자입니까? 둘 다 문자죠. 그럼 밑의 조건도 정해주고 진수의 조건도 마찬가지 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있죠. 그럼 하나하나 다 제한합니다. 그럼 밑부터 제한할게요. 그럼 밑은 x죠. 그럼 첫 번째 그래서 x는 일단 누구보다 커야 된다는 거. 0보다 커야 되면서 동시에 x는 절대 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1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1번. 그 다음에 진수가 있었습니다. 진수였던 제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있습니다. 얘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것? 얘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이거 풀어주면 된다고. 자,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아요. 인수분해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 그래서 x 마이너스 5에다가 x 더하기 1 해준 게 0보다 작습니다. 고로 얘 범위 찾아주시면 돼요. 얘 범위 몇과 몇 사이 그러니까 그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래서 5보다는 작은 저 범위가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잘 봐. 이 범위와 이 범위가 나왔을 때 얘네들 다 같이 만족해야 돼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동시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동시 만족해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얘 공통범위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얘 공통범위 찾아보세요. 그럼 얘 공통범위 찾으면은요 결국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습니까? 그치 0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누구는 안 됩니까? 1은 안 되지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방금 비슷했죠? 그분이랑 종아리 누구지요? 얼음! 비슷하죠? 뭐 어쩌라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이따가 표정 보니까 지우한테 그대로 얘기할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뭘 괜찮아 이디어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된다면 그래서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 동시에 x는 절대 1이 돼선 안 돼. 이렇게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저걸 만족해주는 정수 다 찾아봐. 누구밖에 없냐? 2, 3, 4 더해 얼마냐? 그 정답 9예요. 근데 얘 정답률 몇 프로라고요? 되게 낮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2학년들이 막 3학년 되고 나서 본 시험이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당시에 얘네들은요. 1학년 때 배웠어요. 그 당시에 로그를.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를 2학기 때 안 하다가 3학기 때 갑자기 본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됐냐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뭐가 됐냐? 이거 공통범위인데 하나만 만족해서 얘만 자꾸 틀렸어요. 이거 주관식이었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률이 낮아요. 의외로 로그의 정의에서 로그가 성립되는 조건을 물어볼 때는 생각보다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운데 잘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38쪽으로 갈게요. 38쪽에 우리는 18번 이렇게 혼합계산 있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얘기하자. 몇 분 컷? 12초 컷. 암산 가능 불가능 인간적으로. 가능하죠. 됐냐 여기까지는요. 암산 가능하죠. 근데 우리 그래 아직 출제자에 대한 배려는 해주자고. 끄적끄적은 대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이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서 쟤네들 다 곱하기 나누기 아니면 더하기 빼기예요. 더하기 빼기입니다. 그럼 진수들끼리 다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하나로 합치세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로그 3에 결국은 첫 번째 건 10이죠. 거기 우리는 제 5분의 9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는 5분의 9,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둘은 더하기죠. 그럼 더하기면 쟤네들을 연결하는 기호는 곱하기 아니면 더하기 아니면 나누기? 여기 곱하기죠. 그럼 여기는 나누기.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우리 나누기 바꿀 수 있어요. 나누기는 또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은 3분의 2 아니면 2분의 3. 그치? 위아래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로 바꾸면 2분의 3. 끝. 그쵸? 그러니까 얘 뭐 남아요? 결국은? 그래, 3의 세제곱. 그쵸? 여기까지는요? 오, 끝났어요. 왜? 이거 로그 3의 결국 여기 있는 진수가 3의 세제곱이에요. 내려오면 되죠? 얼마냐? 내려오니까 얼마냐? 3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3이니까. 3번 끝. 이런 문제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다음 옆에 2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옆에 21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렵다 쉽다? 이지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 잘 한번 보겠습니다. 쟤네 현재 밑이 같아요 달라요? 보안이. 일단 다르죠. 근데 겹치는 숫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누구? 2가 존재하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겹치는 숫자가 존재하게 되니까 얘네 왠지 밑을 겹치는 숫자였던 2로 통일시키는 것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밑을 바꾸세요.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밑변환하면서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 그럼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뀌면은요. 아래에 있었으니까 얘가 다시 분모로 가면 돼요? 분자로 가면 돼요? 내가 밑과 진수 바꾸면은요. 위아래 서로 바꾸라 그랬어? 바꾸지 말라 그랬어? 바꾸라 그랬지. 그게 성질이었지. 그럼 바꿨잖아. 그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지. 만나요 여기까지는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이텐션이냐고요? 이거 하고 쉬잖아요. 이거 하고 설날이잖아요. 용돈 뜯기기 전에 마지막 발악하는 중이에요. 나한테 절하지 마. 다른 학원에서 어떤 미친 인간이 나한테 2번 반 절하려고 하길래 성욕 박았어요. 너네랑 1살 차이 나요. 너네랑 1살 차이 나는 어떤 도라이 하나가 있는데 저를 도라이들인데 저를 2번 반을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2번 반 하면 오히려 나한테 돈 내야 된다고. 맞잖아. 2번 반을 하면은 부의금이라고 내야 돼요. 오히려 나한테 돈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냥 하게 들 걸 그랬어요. 돈 받게. 아쉽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그들 치지 마라잉. 만약에 너네가 나한테 3배를 하겠다 해놓고서 2번 반을 한다. 얘 있었으면 쟤네 쓸 거야. 쟤네 쓸 거야. 2번 반을 하면 나는 오히려 돈을 뜯을 겁니다. 너네에게. 알겠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뭘 그렇게 씩 웃고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 로그 2에 120. 얘 어차피 밑과 진수 서로 바꾼다 하더라도 부호는 안 바꾸니까. 맞냐? 여기까지 했냐? 그럼 부호 안 바꾸니까 그냥 그대로 가. 그러니까 얘가 그냥 뭐야? 얘 그냥 로그 2에 15예요. 응? 이랬더니 밑이 똑같아졌어요. 그럼 밑이 같은 두 로그 빼기죠. 그럼 진수들끼리 결국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 했냐? 나누세요. 그래서 얘네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로그 2에 그럼 나는 여기 괄호 묶으면 120에서 15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럼 120을 15로 나눠보세요. 얼마 남아요? 120을 15로 나누면 얼마 남아요? 8 남죠? 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이죠? 툭 나오면 되겠죠.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3이죠. 답 3.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였고요. 뒤로 넘기면은요. 우리 25번 학평 문제인데요. 이건 솔직히 학평에서만 나왔습니다만 혹시 모르잖아요. 수능에서 갑자기 까꿍하고 한번 점수를 퍼주고 싶어서 내고 싶을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번 점수 퍼주고 싶어가지고 낼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곱하기죠. 그럼 곱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 곱하기는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로그 곱셈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럼 곱셈 계산을 일단은 다 건너뛰고 보느냐? 아니지. 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곱셈일 때는 항상 뭐에다가 초점 맞추면 되냐면요. 로그의 곱셈이에요. 그럼 곱셈은 항상 약분입니다. 약분. 그럼 약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위아래 똑같이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즉 다시 한번 뭐야? 밑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밑변환을 합니다. 그럼 밑변환을 하는 이유도 뭔데요? 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밑은 달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밑을 다 같은 상태에서 약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얘네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때 내가 밑변환할 때 가장 좋은 게 상용 로그라 그랬지. 밑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용 로그를 가지고 우리가 밑을 변환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앞에 거는 그래서 로그 2의 9가 로그 2의 결국 로그 9. 얘가 현재 2로그 3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린 여기는 얘가 로그 3에 결국 누가 되었냐면 로그 16이죠. 그럼 로그 16은 4 로그에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니까. 그럼 뭐야? 2, 3 약분 된다고요. 로그들이. 이렇게 된다고. 지울 건 지워. 이런 식으로 지워서 하라는 소리예요. 곱하기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곱한 결과는 2 곱하기 4만 하면 되죠. 4, 2 얼마? 8. 정답 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정답은 8.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면 무조건 약분한다는 생각으로 밑줄 하나로 다 통일시켜 놓고 로그를 정리해봐. 그러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뭐 지워지든가 말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몇 개 보여줄 겁니다. 그걸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결국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봤을 때, 야, 이거 몇 분 컷? 인간적으로 30초 컷.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있어요. 옆 페이지 41쪽에 30번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41쪽에 30번 문제는 더 쉬우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우리 여기 30번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알아요. 자, 지수로 올라가 있는 로그에 대기에서는 여기는 밑과 여기는 진수는 서로 자리 바꿔도 된다, 안 된다? 이거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하죠? 우리 이런 거 배웠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4 바꾸면 돼요.
솔직히 이거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모르잖아,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대비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얘가 3이 그래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3이 내려오고 저기에 나는 로그가 그대로 붙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로그 2에 얼마가 되었냐면은 저기 원래 있었던 밑에 있는 숫자 4가 그대로 간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바꿔보면은 얘가 3은 그대로 나왔을 때 여기는 4가 또 2의 몇 제곱이니까요. 2의 제곱이니까 2가 또 앞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 로그에 결국 뭐가 되냐면 2의 2가 돼. 그럼 로그 2의 2가 또 얼마가 돼서 사라져요? 1이 돼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저기 답은 3의 제곱이잖아. 얼마야? 그러니까 몇 번? 3번 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건 되게 쉬웠고요. 그러면은 작년 수능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쉬운 건데 되게 난이도 그래도 괜찮게 낭낭하게 쉬운 건데 하나 풀어봅시다. 이 문제인데요. 얘 한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 A랑 B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31번인데요. 정답률은 생각보다 낮아요. 왜? 계산실수라는 거를 꼭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래서 계산실수라는 걸 꼭 하기 때문에 그 계산실수 때문에 틀렸고 이게 8번이었을 거예요. 이게 8번 문제였고 생각보다 애들이 공육들은 전국적으로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공육들은 전국적으로 멍청하기 때문에 틀린 애들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이거 근데 막상 까보면 쉬워요. 뭐 하면 돼? 대입해보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대입만 해가지고 보여드릴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했던 건 봐봐라. A 곱하기 B잖아요. 그럼 A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이 로그 A. 나는 현재 루트 10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바꾸게 되면 얘가 10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쟤 더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 로그 2에 20이에요. 근데 20은 우리는 2의 제곱에다가 5 곱한 거랑 같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놓고 보세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나오면서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더하기 얘 로그에 더하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 로그 2의 2에 결국 우리는 로그 2의 5가 되면서 또 뭐가 되냐면 얘가 또 사라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A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또 사라져요. 결국 뭐야? 2 빼기 1이에요. 1. 거기 우리는 로그 2의 5. 이게 A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요 A에다가 누구 곱하라는 거예요? 2. 로그 2를 곱하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로그 2를 곱하세요. 여기에 로그 2를 곱하세요. 끝! 답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 가능하죠? 해보시면 돼요. 이건 니들이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그냥 분배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정답 아마 1 나올 거예요. 정답 1번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런 문제라고. 이게 74%밖에 못 맞았다니까. 수능 문제 별거 없죠? 이게 3점의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게 3점의 마지막이었어요. 객관식으로. 자, 그럼 이거 했고 더 쉬운 거 하나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분 컷? 인간적으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거 간단하게 봅시다. 그럼 로그 5의 18과 우리 A, B로 주어져 있는 걸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질문. A랑 B의 로그의 밑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A랑 B의 로그 밑은 현재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둘 다 10. A, B로 주어져 있는 건 로그 밑이 10이야. 얘는 현재 로그 밑이 얼마예요? 얘는 5예요. 밑이 현재 같아요? 달라요? 셋이? 다르죠? 그럼 우리가 기준 잡아가지고 밑을 변환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럼 기준 잡아서 밑을 바꿀 겁니다. 그럼 밑을 바꿀 때는 웬만하면 문자에 있는 밑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저러면 틀립니다. 로그에서는요. 웬만하면 문자의 밑으로 맞춰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로그 5의 18을 밑이 10인 로그, 즉 우리는 상용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었던 얘가 그래서 로그 5의 18을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서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로그 그래서 얘가 현재 5의 로그 18이죠. 그럼 여기는 로그 18이야. 그럼 18은요. 2의 몇 제곱 곱하기 얼마야? 3의 제곱 곱하기 2죠. 그쵸? 너 닮아가는 것 같아요. 뭐
적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찾아놨을 때 그럼 얘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분자는 쉬워요. 왜? 로그 2에 우리는 2 로그 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a 더하기 2b. 이거는 뭐 잘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문제는 분모에 썼던 로그 5만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로그 5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 이미 알아요. 이 로그 5는 2 가지고 만들 수 있죠. 왜? 5는 몇 나누기 2니까? 10 나누기 2죠. 로그 밑을 10으로 맞춰줄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로그에 10 나누기 2죠. 다시 하면 얘가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죠. 다시 한번 얘가 1 마이너스 로그 2죠. 이거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로그 2가 a고 여기는 a 더하기 2b죠.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5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끝! 쉬었다 갑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쉬었다 갑시다.